100만원대 청소기 시대를 열며 가전계의 애플로 군림하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슨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장 빠르게 무너져가는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프리미엄의 정점에 섰던 기업이 단 3년 만에 추락했을까요? 2024년 영업이익은 6분의 1로 토막났고 매출은 30% 급감했습니다. 70만원짜리 에어랩을 든 고객이 서비스 센터에서 들은 답은 고칠 부품이 없으니 새로 사세요였죠. 다이슨의 오만한 비즈니스가 불러온 프리미엄의 민낯과 그들이 설계한 몰락의 구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다이슨 서비스 센터 앞에 선 김모 씨는 손에 에어랩을 들고 있었습니다. 구매한 지 2년도 채 안 됐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죠. 최소 5년은 쓸 줄 알았어요. 그가 기대한 답은 간단한 부품 교체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이 건넨 건 A사지 한 장이었습니다. 제품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신제품 구매 시 10만원 할인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 소비자들이 마주한 프리미엄의 민낯입니다. 혁신을 약속했던 브랜드가 고객에게 건넨 건 다시 사라는 청구서였죠. 문제는 이것이 개별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3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슨 관련 불만 중 67%가 AS와 수리, 부품 문제였습니다. 10건 중 7건이 고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뜻이죠. 같은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이슨 AS 지옥이라는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다이슨은 가전계의 애플로 불렸습니다.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시장의 룰을 바꿨고 100만원대 청소기를 합리적 소비로 만들었죠. 2015년 한국 진출 당시 다이슨 청소기는 강남 아파트 거실의 상징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슬림한 본체는 단순한 가전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증표였죠. 하지만 애플과 달랐던 건 하나, 책임지는 태도였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 어디서나 AS를 보장했지만 다이슨은 한국 고객 앞에서 부품 단종과 수리 불가를 반복했습니다. 프리미엄이란 단어는 두 가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더 좋은 성능, 또 하나는 더 긴 수명입니다. 하지만 다이슨이 한국 소비자에게 판 건 성능뿐이었습니다. 수명은 설계도 어디에도 없었죠. 고객은 혁신을 샀다고 믿었지만 기업이 판 건 일회용 소모품이었습니다. 이 배신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분노로 전이됐습니다. 내가 산 건 기술인가? 아니면 70만원짜리 쓰레기인가? 소비자들의 질문 앞에서 다이슨의 매출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1년 다이슨 코리아의 영업이익은 강남 아파트 수백 채 값이었습니다. 3년 뒤인 2024년 그 규모는 6분의 1로 쪼그라들었죠. 매출 역시 30% 급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적 악화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더 충격적인 건 점유율입니다. 2018년 다이슨은 한국 무선 청소기 시장의 80%를 장악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다이슨을 샀다는 뜻이죠. 하지만 2024년 그 수치는 10%로 추락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8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속도는 가전업계에서도 유례없는 몰락이었습니다. 경쟁사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기엔 낙폭이 너무 가팔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쟁사의 기술력이 갑자기 다이슨을 추월한 걸까요? 아닙니다. 다이슨의 흡입력과 디자인은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죠. 2023년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다이슨 관련 소비자 불만 1247건 중 836건, 즉 67%가 AS, 수리 부품 문제였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브랜드를 무너뜨렸다는 증거였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이슨 AS 지옥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네이버 쇼핑 리뷰에는 2년 쓰고 버렸다, 부품이 없다며 신제품 사라고 한다는 댓글이 쏟아졌죠.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배신감은 더 컸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1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이슨은 그 한순간을 스스로 설계했습니다. 왜 예전엔 고치던 걸 지금은 못 고칠까요? 2010년대 초반 다이슨 청소기는 나사 몇 개만 풀면 내부를 열 수 있었습니다. 모터가 고장나면 모터만 교체하고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면 배터리만 갈아 끼웠죠. 하지만 2018년 이후 출시된 모델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사가 사라지고 접착제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본체를 열려면 케이스를 부숴야 했습니다. 이를 고집적 설계라고 부릅니다. 부품과 부품을 나사 대신 접착제로 고정하고 모듈을 하나로 통합해 분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다이슨은 이를 디자인의 완성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슬림한 외관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였습니다. 고집적 설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고칠 수 없게 만들고
수리기사도 손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부품 하나만 고장나도 전체 모듈을 교체해야 하고 그 비용은 신제품 가격의 7~80%에 육박했습니다. 그냥 새로 사는 게 낫겠네요. 소비자들이 내린 결론은 다이슨이 의도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이슨만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애플, 삼성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공유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하지만 다이슨의 선택은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애플은 자체 수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품을 판매했지만 다이슨은 한국에서 부품 공급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2022년 다이슨 코리아는 일부 구형 모델의 부품 생산을 종료했습니다. 재고 소진 시 수리 불가라는 공지가 홈페이지에 올라왔죠. 제품 수명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설계는 마진을 극대화하는 구조였습니다. 수리 기사를 줄이고 서비스 센터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소비자를 신제품 구매로 유도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죠. 다이슨 본사는 이를 효율이라 불렀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기만이라 불렀습니다. 봉인된 기계 앞에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버리고 다시 사거나 브랜드를 버리거나. 다이슨 V10 청소기를 3년째 사용하던 박모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흡입력은 여전히 강력했고 모터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배터리 지속 시간이 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완충해도 한 방만 청소하면 꺼졌죠. 그는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나요? 상담원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배터리 단품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본체와 일체형이라 전체 교체만 가능하고 비용은 48만 원입니다. 신제품이 65만 원이었죠. 이것이 계획적 구식화입니다. 제품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죠. 1920년대 전구 제조사들이 수명을 1000시간으로 합의한 포이버스 카르텔 이후 이 전략은 산업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이슨은 이를 배터리와 부품 단종으로 구현했죠. 배터리는 완벽한 타이머였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 횟수 500에서 800회를 넘기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주 3회 사용 기준 약 3~4년이죠. 모터가 10년을 버틸 수 있어도 배터리가 3년 만에 제품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더 교묘한 건 배터리를 본체의 일체형으로 설계한 점이었죠. 분리형 배터리는 5만 원이면 교체 가능하지만 일체형은 본체 전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부품 단종 타이밍도 치밀했습니다. 다이슨은 신제품 출시 주기를 10여에서 24개월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구형 모델의 부품 생산은 출시 후 5년 이내에 종료했죠. 법적 의무 기간인 7년보다 2년 빠른 단종이었습니다. 2019년 출시된 V12 모델의 주요 부품은 2024년부터 단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5년이면 배터리가 딱 한 번 죽을 시점이었죠. 수리 비용 구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다이슨 V15 청소기 가격은 80만 원, 모터 모듈 교체 비용은 55만 원이었습니다. 신제품 대비 70%죠. 배터리 일체형 본체 교체는 48만 원, 60%였습니다. 10만 원 더 내고 새 제제품을 사는 게 합리적이라는 계산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수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구조였죠. 비싸게 팔고 빨리 고장나게 하고 다시 사게 만든다. 이것이 프리미엄 비즈니스의 민낯이었습니다. 기술은 10년을 버틸 수 있었지만 기업은 3년짜리 수명을 설계했습니다. 소비자가 산 건 혁신이 아니라 예약된 폐기물이었죠. 그리고 이 전략은 한국에서 더 공격적으로 작동했습니다. 2021년 7월 유럽연합은 수리할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전 제조사는 제품 출시 후 최소 10년간 부품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다이슨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공식 홈페이지에 셀프 수리 키트 판매 페이지가 생겼고 배터리, 필터, 브러쉬 등 주요 부품을 단품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튜브에는 다이슨 공식 수리 가이드 영상이 올라왔죠. 같은 시기 한국 소비자들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슨 코리아 홈페이지에는 부품 판매 메뉴 자체가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본사 정책상 부품 단품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죠.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었지만 대륙에 따라 정책이 달랐습니다. 유럽 소비자는 30유로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었고 한국 소비자는 48만 원을 내거나 제품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이중잣대는 법의 유무에서 비롯됐습니다. 유럽은 수리할 권리를 법으로 강제했지만 한국은 그런 규제가 없었죠. 다이슨은 법이 없는 시장에서 최대 이윤을 추구했고 법이 있는 시장에서는 최소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기업의 도덕성이 아니라 법적 강제력만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냉혹한 증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이슨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2023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이슨 코리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AS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시장이라
소비자들이 셀프 수리를 선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죠. 한국 소비자들은 AS 센터에서 수리 불가 통보를 받고 있었고 온라인에는 부품만 팔아달라는 요청이 넘쳐났습니다. 본사 중심의 중앙 집권적 의사결정도 문제였습니다. 다이슨 코리아는 부품 공급, 수리 정책, 가격 책정 등 핵심 사안을 본사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 본사는 한국 시장의 불만을 수치로만 봤고 수치가 매출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정책을 바꾸지 않았죠. 2022년부터 매출이 급락하자 그제야 움직였지만 이미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혁신을 말하고 지속 가능성을 외치던 기업이 한국에서는 일회용 문화를 강요했다. 소비자들의 분노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도덕적 배신감으로 번졌습니다. 프리미엄의 대가는 한국 소비자만 홀로 지불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대가를 돌려받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이슨이 흡입력을 외칠 때 삼성과 LG는 한국 아파트의 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루와 장판이 대부분인 한국 가정에서 청소기는 먼지만 빨아들이면 끝이 아니었죠. 물걸레질이 필수였습니다. 2019년 삼성은 Z 물걸레 기능을 탑재한 무선 청소기를 출시했고 LG는 오브제 컬렉션의 물걸레 키트를 기본 구성했습니다. 다이슨은 이를 기술적 타협이라 무시했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물걸레는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가정의 청소 루틴을 이해한 결과였죠. 아이가 기어다니는 거실, 반려동물의 털과 침, 김치찌개 국물이 튈 수 있는 주방. 한국의 주거 문화는 진공 청소만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LG는 이 간극을 포착했고 다이슨은 그 간극을 무시했습니다. 기술의 우위가 시장의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교훈이었죠. 더 결정적인 차이는 AS였습니다. 삼성과 LG는 전국 300개 이상의 서비스 센터와 방문 수리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다음날 기사가 집으로 왔고 부품 교체는 현장에서 30분 내에 끝났죠. 비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삼성 Z 청소기의 배터리 교체 비용은 8만 원, LG 코드제로는 7만 원이었습니다. 다이슨이 48만 원을 부르는 동안 한국 기업은 10분의 1 가격으로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격 전략도 달랐습니다. 다이슨 V15는 80만 원, 삼성 비스포크 Z는 59만 원, LG 코드제로 A9S는 49만 원이었죠. 성능 차이는 미미했지만 가격 차이는 최대 31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물걸레 기능과 안정적인 AS까지 더해지자 소비자들의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2022년부터 삼성과 LG의 무선 청소기 점유율은 60%를 넘어섰고 다이슨은 10%대로 추락했습니다. 다이슨은 기술의 오만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흡입력은 세계 최고다. 한국 소비자도 결국 성능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가 원한 건 흡입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걸레, 빠른 AS, 합리적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지는 태도였죠. 삼성과 LG는 이 모든 걸 제공했고 다이슨은 성능 하나만 고집했습니다. 기술 우위는 사용자 경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역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산 브랜드의 무덤인 한국 시장에서 한 중국 기업이 1위로 올라선 사건이었죠. 2020년 한국 로봇 청소기 시장에 낯선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로보락, 중국 샤오미 생태계의 브랜드였죠. 한국은 외산 가전의 무덤으로 불렸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미국의 아이로봇 룸바조차 고전했던 시장이었습니다. 로보락의 성공 확률은 낮아 보였죠. 하지만 2024년 로보락은 한국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를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어떻게 중국 브랜드가 삼성과 LG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을까요? 비결은 역설적이었습니다. 로보락은 가격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주력 모델인 S8 프로 울트라는 150만 원대였죠. 삼성 비스포크 Z봇 120만 원보다 비쌌고 LG 코드제로 N9 90만 원에 거의 2배였습니다. 하지만 로보락은 가격 대신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5년 무상 출장 AS였죠. 구매 후 5년간 모든 수리와 부품 교체를 무료로 기사가 집으로 방문해 처리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의 핵심을 꿰뚫은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다이슨에게 배웠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제품도 AS가 엉망이면 쓰레기가 된다는 교훈이었죠. 로보락은 이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공략했습니다. 150만 원이 부담스러워도 5년간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면 합리적이라는 계산을 심어줬습니다. 실제로 로보락 구매자 중 70%가 AS 정책 때문에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기술력도 뒷받침됐습니다. 로보락의 LDS 레이저 센서와 AI 장애물 회피 기술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고 자동 먼지통 비움 스테이션은 한 달에 한 번만 관리하면 됐죠. 하지만 핵심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시장 진입의 티켓일 뿐 생존의 열쇠는 신뢰였습니다. 로보락은 5년 무상 AS로 신뢰를 샀고 입소문은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다이슨과의 대조는 선명했습니다. 다이슨은 우리 제품은 최고니까 비싸다고 말했고
로보락은 비싸니까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슨은 2년 만에 부품을 단종시켰고 로보락은 5년간 무상 수리를 보장했죠. 가격은 비슷했지만 약속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로보락의 성공은 중국 기업의 승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태도의 승리였습니다. 기술력은 기본이었고 진짜 경쟁력은 사후 관리였죠. 한국 시장은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프리미엄을 원하지만 일회용은 거부한다. 그리고 이 신호는 이제 법과 제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수리할 권리법을 시행했습니다. 제조사는 제품 출시 후 7년간 부품과 수리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의 자가 수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죠. 유럽연합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2027년부터 모든 가전에 수리 가능성 지수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점수가 낮으면 세금을 더 내고 높으면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였죠. 전 세계가 일회용 프리미엄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아직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이슨의 몰락은 법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2024년 한국 무선 청소기 시장에서 삼성, LG, 로보락이 80%를 차지했고 다이슨은 10%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으로 투표했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프리미엄은 사지 않는다. 변화의 씨앗도 보였습니다. 2023년 국회에 제품 수리 지원 의무화법이 발의됐습니다. 제조사에게 최소 부품 보유 기간과 수리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내용이었죠.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논의는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전환 로드맵에서 가전제품의 내구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시장이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죠.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도 명확했습니다. 구매 전 AS 정책을 확인하는 것, 수리 가능 여부를 묻는 것, 불합리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로보락이 5년 무상 AS로 시장 1위가 된 건 소비자들이 AS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이슨이 무너진 건 소비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이죠. 지갑이 곧 투표였습니다. 프리미엄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비싼 값을 받는 만큼 오래 책임진다는 약속이죠. 다이슨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한국 소비자들은 그 배신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은 예쁜 쓰레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이 다음에 살 가전이 10년을 갈지 3년 만에 버려질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기업의 오만을 꺾고 법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